세계 의료 1위 미국 떠났습니다. 기술 강국 독일 무너졌습니다. 장수 대국 일본 철수했습니다. 중동 의료 시장은 그렇게 세계 최강 병원들을 하나씩 집어삼켰습니다. 25년간 제가 본 건 오직 실패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이 땅에서 외국 병원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런데 어느 날 샤르자 국왕이 움직였습니다. 왕족이 유럽 명문 병원을 거부하고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웨이 의료계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 의료 시스템을 배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동 실개국 보건 관료들이 모여서 그 나라 이름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에니켄데름, 대한민국, 미국도 못한 걸, 독일도 못한 걸, 일본도 못한 걸 한국이 해냈습니다. 중동 의료 역사상 최초로요. 저는 25년간 세계 최강들의 실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록합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싶다면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중동 의료 시장은 외국 병원의 무덤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수십 번 보고서에 썼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죠. 적어도 샤르자 대학병원 문서를 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H. 콜린스입니다. 영국 출신이고요. 중동 의료 정책과 국제병원 진출 분석을 25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 의료기관 자문위원으로 두바이에 살고 있죠. 제 일은 간단합니다. 외국 병원이 중동에 들어올 때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기술로 이기는 곳이 아니거든요. 저는 지난 20년간 미국, 독일, 일본, 심지어 프랑스 병원들까지 이 땅에 들어왔다가 철수하는 걸 봤습니다. 2개월도 못하고 무너진 곳도 있었고요. 몇 년 버티다가 조용히 사라진 곳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죠. 기술은 충분했다. 하지만 구조가 우리를 살려두지 않았다. 맞는 말입니다. 중동 의료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이 도는 곳이지만 동시에 가장 불공정한 곳이기도 합니다. 외국 병원은 같은 치료를 해도 절반 수가밖에 못 받습니다. 보험사들이 평판으로 가격을 매기거든요. 현지 병원은 갑, 외국 병원은 을입니다. 이게 룰이에요. 저는 이 룰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병원들이 중동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병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곳이 시도했죠. 결과는 뻔했습니다. 대부분 개원도 못했고 개원한 곳도 몇 년 못 버텼습니다. 한국 의료기술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실력은 좋았어요. 하지만 이 시장은 실력만으론 안 됩니다. 정치가 먼저고 계약이 그 다음이고 보험이 그 다음입니다. 의료는 그 뒤에 있죠.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병원도 결국 같은 결말을 맞을 거라고요. 2019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짧은 보고서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샤르자 대학병원 관련 문서였죠. 저는 그 병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왕국이 소유한 공공병원이에요. 규모도 크고 현지에선 꽤 신뢰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병원 안에 외국 병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국 병원이었습니다. 문서 제목은 이랬습니다. 샤르자 대학병원 한국 관절척추센터. 저는 그때까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글로벌 메이저 병원도 아니었고요. 중동에서 활동하던 브랜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생소한 이름이었죠. 저는 별 관심 없이 문서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상 가동률 상승 원인 한국 의료진. 저는 멈췄습니다. 병상 가동률이 올라갔다는 건 환자가 늘었다는 뜻입니다. 외국 병원이 들어오면 보통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부 반발이 생기고 환자가 빠지고 병원 분위기가 나빠지죠. 그래서 대부분 계약 갱신도 못하고 철수합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달랐습니다. 환자가 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없었습니다. 단지 상승이라는 단어만 있었죠.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초반엔 다들 그래. 맞습니다. 초반에는 다들 잘 나갑니다. 언론도 나오고 성공 사례라고 기사도 나고 병원 측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중동은 늘 마지막에 계산서를 내밉니다.
보험 승인이 늦어지고 수가가 깎이고 환자가 빠지고 결국 적자가 쌓입니다. 그때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독일 병원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미국 병원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일본 병원도 봤고요. 프랑스 병원도 봤습니다.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 병원도 예외가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이상했습니다. 보통 외국 병원이 들어오면 병원 내부에서 먼저 반발이 생깁니다. 왜 우리 병원에 외국인을 들였느냐는 식이죠. 의사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환자 분배 문제로 다투고 결국 외국 병원 팀은 고립됩니다. 그런데 이 문서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타과 의사들이 환자를 한국 센터로 보내고 있음이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보낸다고요? 중동 의사들은 자기 환자를 절대 남한테 안 넘깁니다. 특히 외국 의사한테는 더더욱 안 넘기죠. 그게 수입이거든요. 그런데 이 병원 의사들은 환자를 한국 센터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뭔가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파일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잊었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었거든요. 중동에서 외국 병원이 성공한다? 말이 안 됩니다. 저는 25년간 단 한 번도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병원도 결국 같은 길을 갈 거라고요. 하지만 그로부터 석 달 뒤 제 책상에 또 다른 문서가 올라왔습니다. 같은 병원이었습니다. 샤르자 대학병원. 그리고 같은 이름이었죠. 한국관절척추센터. 이번엔 수치가 있었습니다. 병상 가동률 50%에서 90%로 상승. 외래 환자 수 전년 대비 3배 증가. 물리치료 예약 대기 한 달에서 2달.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숫자는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알고 있던 중동 의료의 공식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감정이나 인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말하면 저는 듣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들이 더 불안했습니다. 병상 가동률 50%에서 90%.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병원이 텅텅 비어 있다가 꽉 찼다는 겁니다. 그것도 석 달 만에요. 중동에서 외국 병원이 들어오면 보통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환자가 줄어듭니다. 내부 의사들이 환자를 안 보내거든요. 경쟁자니까요. 그런데 이 병원은 환자가 늘었습니다. 외래 환자 수 전년 대비 3배. 물리치료 예약 대기 한 달에서 2달. 저는 그 문서를 책상에 펼쳐놓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빠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정부 보조금? 특별계약? 오일머니 투자? 아니면 통계 조작? 하지만 샤르자 대학병원은 공공병원입니다. 조작할 이유도 없고요. 투자 유치 목적도 아닙니다. 그냥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그럼 뭡니까? 저는 과거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독일 병원이 중동에 들어왔을 때 데이터, 미국 병원이 들어왔을 때 그래프, 일본 병원의 첫 1년 수치. 모두 비슷했습니다. 초반 석 달 환자 소폭 증가 또는 유지. 석 달 이후 환자 감소 시작. 6개월 이후 급격한 하락. 1년 이후 계약 재검토 또는 철수 논의. 이게 패턴이었습니다. 예외는 없었죠. 그런데 이 한국센터는 석 달 만에 90%를 찍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시적이다. 곧 떨어질 거다. 하지만 6개월 뒤 또 보고서가 왔습니다. 병상 가동률 유지. 외래 환자 증가세 지속. 물리치료 예약 대기 석 달. 석 달이요? 중동 환자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바로 치료받습니다. 독일 가고 미국 가고 스위스 갑니다. 그게 이 지역 문화입니다. 그런데 석 달을 기다린다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내가 모르는 변수가 있다. 저는 샤르자 대학병원 구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계약 조건이 있나 싶어서요.
위탁 운영인지 합작 투자인지 아니면 병원 내 독립 운영인지 문서를 뒤지다가 한 줄을 발견했습니다. 독립 운영 방식. 저는 그 문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독립 운영이라고요? 이건 거의 자살 계약입니다. 중동에서 외국 병원이 독립 운영을 하면 모든 리스크를 혼자 떠안는 겁니다. 보험 문제, 인건비, 장비 유지비, 마케팅 비용 전부요. 병원 측은 공간만 내주고 손 떼는 거죠. 보통은 위탁 운영을 합니다. 병원이 환자를 보내주고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이죠. 그래야 최소한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독립 운영이라고요? 저는 과거 독일 병원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그들도 독립 운영을 시도했습니다. 6개월 만에 무너졌죠. 환자가 안 왔거든요. 병원 내부에서 환자를 안 보냈으니까요. 그런데 이 한국센터는 환자가 넘쳐났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원인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고가 장비? 아닙니다. 샤르자 대학병원에도 좋은 장비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아닙니다. 독립 운영이면 보조금 없습니다. VIP 환자 유치?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VIP만으론 병상 90% 못 채웁니다. 그럼 뭡니까? 저는 문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 작은 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직원 구성표였죠. 의사 넷, 물리치료사 8, 간호사 5, 행정직원 셋,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전 직원 한국인.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변수인가? 아니, 말이 안 됩니다. 중동에서 외국인 의료진만으로 병원을 운영한다? 언어 문제는요? 문화 차이는요? 현지 네트워크는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병상 90%, 외래 3배 증가, 물리치료 석 달 대기. 저는 책상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아직 모른다. 더 지켜봐야 한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같은 장면을 여러 번 봤거든요. 초반 성공, 언론 보도, 병원 측 만족. 그리고 1년 뒤 철수. 이 패턴을 깨는 병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한국센터도 결국 같은 결말을 맞을 거라고요. 하지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에 또 문서가 왔습니다. 이번엔 샤르자 대학병원 이사회 회의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봤습니다. 힘찬 관절 척추센터 계약 연장 승인.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계약 연장이라고요? 보통은 계약 해지입니다. 혹은 축소 재계약이죠. 그런데 연장이라고요? 아니,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센터 확장 검토 필요. 저는 그 순간 제 계산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지속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변수를 다시 봐야겠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제가 놓친 변수가 있었다는 게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25년간 중동 의료 시장을 분석해온 사람이 뭔가를 놓쳤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샤르자 대학병원 관련 자료를 전부 다시 꺼냈습니다. 계약서, 회의록, 환자 통계, 수익 보고서. 그리고 한 가지 이름에 집중했습니다. 힘찬. 이게 그 한국센터 이름이었습니다. 힘찬 관절척추센터. 저는 이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아무 감흥도 없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도 아니고 중동에서 활동하던 병원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생소한 이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그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한국에서 꽤 규모가 있는 병원이더군요. 관절, 척추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서울에 본원이 있고 한국 내 여러 지점이 있었죠. 하지만 해외 진출은 샤르자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더 이상했습니다. 해외 경험이 없는 병원이 중동에서 성공했다고요? 보통은 반대입니다. 글로벌 경험이 많은 병원일수록 중동에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방식을 고집하거든요.
우리는 미국에서 이렇게 했다. 유럽에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현지 문화와 충돌하고 결국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힘찬이라는 병원은 해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럼 뭘 믿고 중동에 들어온 겁니까? 저는 샤르자 센터 운영 방식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원스톱 진단 및 치료 시스템. 이게 뭐냐면요. 환자가 병원에 오면 하루 안에 진단부터 치료 계획까지 다 끝낸다는 겁니다. 보통 중동 병원은 이렇게 안 합니다. 진단은 진단대로, 검사는 검사대로, 치료는 치료대로 따로 예약해야 합니다.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한국 센터는 하루 만에 끝냈습니다. MRI 찍고 의사 상담하고 치료 계획 세우고 물리치료 일정까지 다 잡아줬습니다. 환자 입장에선 엄청나게 편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내시경 수술. 중동에선 관절 수술하면 보통 크게 절개합니다. 흉터도 크고 회복도 오래 걸리죠. 그런데 이 한국 센터는 내시경으로 했습니다. 작은 구멍 몇 개만 뚫고 카메라 넣고 수술하는 방식이요. 흉터도 작고 회복도 빠릅니다. 환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물리치료 시스템. 중동 병원엔 물리치료사가 별로 없습니다. 수술만 하고 재활은 환자 알아서 하라는 식이죠. 그런데 이 한국 센터는 물리치료사가 8명이었습니다. 의사가 4명인데 물리치료사가 8명이라고요? 이건 중동에선 이례적인 비율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한국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구조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한국식이구나. 중동 병원은 수술 중심입니다. 수술하고 끝. 그게 문화예요. 그런데 한국 병원은 달랐습니다. 수술도 중요하지만 재활도 중요하게 봤습니다.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이게 먹혔습니다. 저는 샤르자 대학병원 내부 평가 자료를 하나 더 찾았습니다. 환자 만족도 조사였죠. 힘찬 센터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빠른 진단, 정확한 치료, 친절한 재활 관리.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타과 의사들도 환자를 힘찬 센터로 보내고 있음. 저는 이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타과 의사들이요? 중동 병원 의사들은 자기 환자 절대 안 넘깁니다. 특히 외국 의사한테는 더더욱요. 경쟁자니까요. 수입이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외국 병원이 들어오면 보통 내부 갈등이 생깁니다. 왜 우리 환자를 외국인한테 보내느냐는 식으로요. 그런데 이 병원 의사들은 환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요? 저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샤르자 현지 의료진 인터뷰 자료를 뒤졌습니다. 공식 인터뷰는 아니었고요. 병원 내부 평가 회의록 같은 거였습니다. 한 정형외과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찬 센터 의료진은 빠르고 정확하다. 그리고 환자가 만족한다. 우리가 못하는 내시경 수술을 그들은 한다. 보내는 게 맞다. 또 다른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리치료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 환자들이 힘찬 센터 재활받고 나서 다시 걸어다닌다. 예전엔 수술만 하고 끝이었는데 이젠 달라졌다. 저는 이 문장들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협력이었습니다. 힘찬 센터는 샤르자 대학병원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원을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환자가 만족하니까 병원 평판이 올라갔습니다. 병원 평판이 올라가니까 다른과 환자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병상 가동률이 50%에서 90%로 올라간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병원도 기술 좋습니다. 독일 병원도 기술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죠. 왜요? 자기 방식만 고집했으니까요. 현지 병원과 협력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한국 병원은 달랐습니다. 독립 운영이었지만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원 내부 의사들이 환자를 보냈습니다. 신뢰했다는 뜻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힘찬 센터 센터장 이름을 찾았습니다. 박승준. 한국인 의사였습니다. 그의 인터뷰 자료를 찾았는데 딱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샤르자 대학병원의 일부입니다. 경쟁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외국 병원들은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왔으니 이제 달라질 거다라는 식이죠. 그래서 현지 의사들과 충돌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팀은 자기를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공이 아니라 협력자라고 본 거죠.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 의료의 강점 기술이 아니라 방식.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25년간 놓친 게 이거였구나. 중동 환자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돈 있으면 바로 치료받습니다. 독일 가고 미국 가고 스위스 갑니다.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힘찬 센터 환자들은 기다렸습니다. 물리치료 예약 3개월 대기. 3개월이요? 저는 이 숫자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기다린다는 건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최고다라고 확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병원 안 갑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중동에서 이런 현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병원에선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날 제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힘찬 관절척추센터 예외 사례. 아니었습니다. 힘찬 관절척추센터 관찰 필요.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힘찬 관절척추센터 한국 의료 모델 연구 필요. 그리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중동은 중동이다. 제도가 불리하면 결국 무너진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제도보다 강한 게 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믿습니다. 그래서 힘찬 센터의 성과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으니까요. 병상 가동률 90%, 외래 환자 3배 증가, 물리치료 3개월 대기.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동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늘 희망을 먼저 보여줍니다. 초반엔 다 잘 됩니다. 환자 몰리고 병원 좋아하고 언론도 나오고 성공 사례라는 기사도 나옵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사이 계산서가 나옵니다. 보험 승인이 늦어집니다. 수가가 깎입니다. 환자가 빠집니다. 적자가 쌓입니다. 그때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이 패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독일 병원도 그랬고 미국 병원도 그랬고 일본 병원도 그랬습니다. 모두 초반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결국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한국 병원도 같은 길을 갈 거라고요. 왜냐하면 중동 의료 시스템은 외국 병원에게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동엔 40여 개 민영보험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병원 평판을 평가해서 수가를 매깁니다. 현지 병원은 높게 쳐줍니다. 외국 병원은 낮게 쳐줍니다. 같은 치료를 해도 외국 병원은 절반 가격밖에 못 받습니다. 왜요? 신뢰가 없으니까요. 보험사 입장에선 현지 병원이 안전합니다. 오래 있었으니까요. 검증됐으니까요. 그런데 외국 병원은요?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가를 낮게 책정합니다. 이게 룰입니다. 그리고 이 룰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 독일 병원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2015년 아부다비에 독일 정형외과 병원이 들어왔습니다. 기술은 최고였죠. 독일 본원에서 의사들 직접 파견했고 장비도 최신식이었습니다. 초반 6개월은 좋았습니다. 환자 많이 왔고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언론에도 나왔죠. 독일 의료기술 중동의 상륙이라는 제목으로요. 그런데 1년 뒤 문제가 터졌습니다. 보험 승인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환자가 치료받고 나서 보험사가 비용을 안 내주는 겁니다. 이 치료는 필요 없었다는 식으로요. 병원은 환자한테 받을 수도 없고 보험사한테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적자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그 병원은 철수했습니다. 미국 병원도 똑같았습니다. 2017년 두바이에 미국 재활병원이 들어왔습니다. 물리치료 중심 병원이었죠. 초반엔 환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재활치료는 불필요라고 판정했습니다. 비용 지불 거부했죠. 병원은 버틸 수 없었습니다. 1년 반 만에 문 닫았습니다. 저는 이 사례들을 직접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도 썼고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중동에서 외국 병원이 성공하려면 보험사 신뢰가 필수다. 그리고 그 신뢰는 최소 5년은 걸린다. 힘찬센터는 아직 2년도 안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힘찬센터 운영 구조를 다시 봤습니다. 독립 운영이었습니다. 샤르자 대학병원이 공간만 내주고 나머지는 전부 힘찬센터가 알아서 하는 구조였죠. 이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비용을 자기가 떠안아야 하니까요. 인건비, 장비 유지비, 마케팅 비용 전부요. 그리고 보험 승인이 늦어지면 현금 흐름이 막힙니다. 그럼 끝입니다. 저는 박승준 센터장 일정표를 봤습니다. 공개 자료는 아니었고요. 병원 내부 회의록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하루 환자 진료 20명에서 30명, 수술주 3회에서 회, 그리고 메디컬 리포트 작성 하루 평균 20장. 20장이요? 중동 보험사는 까다롭습니다. 치료 하나하나 전부 리포트 써야 합니다. 엑스레이 찍으면 리포트, 주사 놓으면 리포트, 물리치료하면 리포트.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리포트를 의사가 직접 써야 합니다. 하루 20장이면 치료보다 행정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지속 불가능하다. 아무리 실력 좋은 의사라도 이 강도로 일하면 1년 길어야 2년입니다. 그 뒤엔 번아웃이 옵니다. 그럼 의사가 떠나고 센터가 무너집니다. 저는 과거 일본 병원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2016년 사우디에 일본 종합병원이 들어왔습니다. 의사 10명, 간호사 30명 규모였죠. 초반엔 잘 됐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의사 4명이 계약 만료로 떠났습니다. 행정 업무 때문이었습니다. 치료보다 서류가 더 많다는 이유였죠. 그 뒤로 환자 수가 줄었고 병원은 축소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힘찬센터도 똑같을 겁니다. 의사 4명이 하루 20장씩 리포트 쓴다? 2년 버티면 다행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보고서에 썼습니다. 힘찬 관절 척추센터 초기 성과 양호. 그러나 장기 지속성 의문. 보험 시스템 및 인력 피로도 리스크 높음. 향후 2년 내 축소 또는 철수 가능성 있음. 저는 그 보고서를 파일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병원도 결국 같은 길을 갈 거라고요. 중동은 늘 그랬으니까요. 외국 병원에게 이 땅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좋아도 환자가 많아도 결국 제도가 막습니다. 보험사가 막고 행정이 막고 시간이 막습니다. 그래서 모두 떠났습니다. 저는 25년간 단 한 번도 예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 제 책상에 또 문서가 올라왔습니다. 샤르자 대학병원 분기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힘찬센터 섹션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봤습니다. 병상 가동률 유지 90%, 외래 환자 증가 지속, 수술 건수 전년 대비 150% 증가, 물리치료 예약 대기 4개월. 4개월이라고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른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다. 왜냐하면 중동은 늘 마지막에 계산서를 내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2021년 중동 국가들이 정책을 바꿨습니다. 해외 치료 지원 축소, 자국 내 치료 우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전엔 환자들이 독일 가고 미국 가고 스위스 가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쉽게 해외로 나갔죠. 그런데 이제 그 지원을 줄인 겁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치료하십시오. 외국 병원 입장에선 좋은 소식일까요? 아닙니다.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가격을 따지기 시작하니까요. 두바이에서 인공관절 수술 받으면 한국의 4배에서 5배입니다. 예전엔 정부가 해외 치료비 대줬으니까 상관없었죠. 그런데 이젠 자기 돈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환자가 떠납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끝난다. 2021년 정책 발표 이후 저는 3개월마다 샤르자 대학병원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힘찬 센터가 언제 무너지나 보려고요. 그런데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환자가 줄지 않았습니다. 병상 가동률 90% 유지. 외래 환자 수 전년 대비 증가. 수술 건수 감소 없음.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직 체감 못한 거다. 곧 빠질 거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정책 변화가 나오면 환자들이 바로 반응하진 않습니다.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그대로가 아니었습니다. 늘었습니다. 물리치료 예약 대기가 4개월에서 5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외래 환자는 전년 대비 120%였습니다. 수술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3번 읽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격은 한국의 4배에서 5배입니다. 정부 지원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늘었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샤르자 대학병원 내부 평가 자료를 더 뒤졌습니다. 혹시 할인 프로모션이라도 했나 싶어서요. 아니면 병원 측에서 보조금을 댔거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저는 환자 리뷰를 찾아봤습니다. 공식 자료는 아니었고요. 병원 내부 만족도 조사였습니다. 거기 한 환자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가격은 비싸다. 하지만 다시 걸을 수 있게 됐다. 다른 병원에선 수술만 하고 끝이었는데 여기선 끝까지 책임진다. 또 다른 환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물리치료사들이 매일 상태를 확인한다. 집에서 해야 할 운동까지 가르쳐준다. 비싸지만 값어치는 한다. 저는 이 문장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환자들이 가격을 따지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격보다 결과를 따진 겁니다. 중동 환자들은 돈이 많습니다. 비싼 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없으면 절대 안 옵니다. 그런데 이 힘찬 센터는 결과를 줬습니다. 수술만 하고 끝이 아니라 재활까지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떠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도 내부에선 반발이 생길 거다. 외국 병원이 잘 되면 현지 의사들이 싫어합니다. 환자를 빼앗긴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사이 내부 갈등이 터집니다. 왜 우리 환자를 외국 의사한테 보내느냐?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한국 센터로 가느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때부터 병원 분위기가 나빠집니다. 외국 병원팀은 고립되고 환자 유입이 막히고 결국 무너집니다. 저는 이 패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샤르자 대학병원 내부 회의록을 찾았습니다. 의료진 평가 회의 자료였죠. 거기 힘찬 센터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한 정형외과 과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찬 센터로 환자 보내는 게 맞다. 우리가 못하는 내시경 수술을 그들은 한다. 환자 만족도도 높다. 병원 평판에도 도움이 된다. 또 다른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리치료 시스템이 인상적이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멈췄습니다. 배워야 한다고요? 보통은 반대입니다. 우리 방식이 맞다. 외국인들이 우리를 따라야 한다는 식이죠. 그런데 이 병원 의사들은 한국 센터를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혹시 병원 측에서 의사들한테 압박한 건 아닌가 싶어서요. 환자 보내라고 지시했거나요? 아무 증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타과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환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신경외과에서 척추 환자 보내고 재활의학과에서 관절 환자 보내고 응급실에서 급성 통증 환자 보냈습니다. 왜요? 저는 한 간호사 인터뷰를 봤습니다. 비공식 인터뷰였는데 병원 내부 평가 자료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다르다. 환자를 끝까지 본다. 수술하고 끝이 아니라 퇴원 후에도 연락한다. 재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환자들이 그걸 좋아한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중동병원은 수술 중심입니다. 수술하고 끝. 환자가 어떻게 됐는지는 별로 안 신경 씁니다. 그게 문화예요. 그런데 한국 의료진은 달랐습니다. 환자를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만족했고 다른 의사들도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계산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결정적인 이름을 받습니다. 알리오 바이드 알-알리. UAE 의료계에서 이 이름은 가볍지 않습니다. 샤르자 왕립의료위원회 고문이고요. UAE 보건부 자문위원이기도 합니다. 중동 의료 정책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그가 힘찬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공식 방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봤습니다. 방문 후 그가 남긴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신뢰할 수 있다. 그들의 시스템을 배울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긴장했습니다. 알-알리가 움직였다는 건 이게 개인 병원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는 뜻입니다. UAE 의료계가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죠. 그리고 한 달 뒤 샤르자 대학병원 이사회 회의록에 이런 문장이 올라왔습니다. 힘찬 센터 확장 검토. 제2센터 개설 가능성 논의.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확장이라고요? 보통은 축소입니다. 또는 계약 종료죠. 그런데 확장이라고요? 저는 제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6개월 전에 썼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향후 2년 내 축소 또는 철수 가능성 있음.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제 계산이 틀렸습니다. 이 병원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정책이 바뀌었는데도 가격이 비쌌는데도 환자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내부는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협력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가 놓친 변수 신뢰. 제도는 분리했습니다. 보험 시스템도 분리했습니다. 가격도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버텼습니다. 왜요? 환자들이 믿었으니까요. 의사들이 믿었으니까요. 보험사도 제도도 가격도 막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병원은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날 제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힘찬 관절 척추센터 예상과 다른 경로. 추가 관찰 필요. 저는 파일을 저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2021년 정책 변화는 중동 의료계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UAE뿐 아니라 사우디, 카타르, 오만까지 비슷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해외 치료 지원 축소. 자국 내 치료 우선. 이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중동 의료판 자체가 바뀌는 신호였죠. 저는 그 발표를 듣고 바로 예측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외국 병원 위기 전망 환자 이탈 가속화 예상. 왜냐하면 계산이 명확했으니까요. 예전엔 환자들이 독일 가고 미국 가고 스위스 가는 비용을 정부가 댔습니다. 몇 천만 원짜리 수술도 전액 지원이었죠. 그래서 환자들은 가격 안 따졌습니다. 어차피 공짜니까요. 그런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정부 지원이 줄었습니다. 해외 치료는 본인 부담 50%로 바뀌었고요. 국내 치료는 전액 지원이었습니다. 환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국내 병원으로 갑니다. 그럼 외국 병원은요? 환자가 빠집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힘찬 센터는 특히 더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비쌌으니까요. 두바이에서 인공관절 수술 받으면 한국의 4배에서 5배입니다. 한국에서 500만 원이면 두바이에선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입니다. 물리치료도 비쌉니다. 한 회당 한국의 3배에서 4배죠. 예전엔 정부가 됐으니까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본인이 내야 합니다. 2천만 원을 자기 돈으로 내고 수술 받겠습니까? 아니면 500만 원 내고 현지 병원에서 받겠습니까? 답은 뻔합니다.
저는 힘찬 센터 환자 수가 3개월 안에 반으로 줄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6개월 안에는 30%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봤고요. 그리고 1년 안에 계약 종료 논의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악의적인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 기반 예측이었습니다. 저는 과거 유럽 병원들 사례를 다 봤습니다. 2018년 사우디 정책 변화 때 프랑스 병원 환자 수가 6개월 만에 60% 줄었습니다. 2019년 UAE 보험 정책 변화 때 독일 병원이 3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힘찬 센터도 똑같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정책 발표 후 첫 3개월 보고서가 왔습니다. 저는 힘찬 센터 섹션을 펼쳤습니다. 병상 가동률 88%, 외래 환자 수 전월 대비 5% 감소, 수술 건수 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됐다. 5% 감소. 이게 신호입니다. 다음 달엔 10%가 되고 그 다음 달엔 20%가 됩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6개월 뒤 보고서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병상 가동률 90%, 외래 환자 수 전년 대비 동일, 수술 건수 증가. 저는 멈췄습니다. 동일이라고요? 줄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동일하다고요? 아니, 수술 건수는 오히려 늘었다고요? 저는 그 보고서를 3번 읽었습니다. 뭔가 잘못 집계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환자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샤르자 대학병원 내부 자료를 더 뒤졌습니다. 혹시 병원 측에서 보조금을 댄 건 아닌가 싶어서요. 아니면 할인 프로모션이라도 했거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격은 그대로였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물리치료 회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전부 정가였습니다. 그럼 환자들이 왜 안 빠졌습니까? 저는 환자 구성을 분석했습니다. 혹시 부유층만 남은 건 아닌가 싶어서요. 일반 환자는 빠지고 VIP만 남았다면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환자 구성은 비슷했습니다. 일반 환자 70%, VIP 30%. 전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 환자들이 왜 2천만 원을 내고 여기서 수술 받습니까? 현지 병원 가면 500만 원인데요. 그리고 그때 한 문장을 봤습니다. 병원 내부 평가 자료였는데 환자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비싸지만 여기가 확실하다. 다른 병원에서 수술 실패했던 사람을 여기서 고쳤다. 그 사람 소개로 왔다. 또 다른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격은 비싸다. 하지만 내 무릎으로 다시 뛸 수 있다면 그 정도 값어치는 한다. 저는 이 문장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환자들이 가격을 안 따진 게 아니었습니다. 가격보다 결과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실패하면 다시 수술해야 합니다. 그럼 비용이 2배가 됩니다. 그러니 차라리 한 번에 제대로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힘찬 센터는 그 결과를 보장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도 VIP 환자는 빠질 거다. 왜냐하면 VIP 환자들은 선택지가 많거든요. 유럽 가고 미국 가고 스위스 갑니다. 정부 지원 줄어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돈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왜 샤르자에 있는 한국 병원에 와야 합니까? 저는 VIP 환자 수가 줄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9개월 뒤 보고서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VIP 환자 비율 증가. 30%에서 35%로 상승.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안 된다. VIP 환자들이 왜 늘어납니까? 유럽 가면 되는데요. 미국 가면 되는데요. 저는 VIP 환자 명단을 봤습니다. 물론 실명은 없었고요. 직책만 나와 있었습니다. 정부 관료 2명, 기업인 5명, 왕족 가족 1명. 저는 마지막 줄에서 멈췄습니다. 왕족 가족이라고요? 왕족은 선택을 안 합니다. 왕족은 확신만 합니다. 실패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절대 안 갑니다. 유럽 가고 미국 갑니다. 검증된 곳만 갑니다.
그런데 샤르자 왕족 가족이 힘찬 센터에 왔다고요? 저는 그 기록을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더 충격적인 문서를 봤습니다. 샤르자 대학병원 VIP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비공식 자료였는데 제가 자문위원이라 접근할 수 있었죠. 거기 한 줄이 있었습니다. VIP 환자 요청 힘찬센터 박승준 센터장 직접 진료. 요청이라고요? VIP 환자들은 요청 안 합니다. 병원이 알아서 최고 의사를 배정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직접 이름을 지목했다고요? 이건 신뢰를 넘어선 겁니다. 이건 지명입니다. 저는 그날 제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중동에서 외국 의사가 VIP 환자한테 지명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썼습니다. 힘찬 센터는 예외가 됐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제 계산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가격이 비쌌습니다. 환자는 빠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늘었습니다. VIP 환자가 늘었습니다. 왕족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실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력은 제도를 이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1년 전에 썼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힘찬 관절 척추센터 1년 내 축소 또는 철수 가능성 높음. 저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썼습니다. 힘찬 관절 척추센터 중동 외국 병원 성공 모델로 재평가 필요. 저는 파일을 저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25년간 알고 있던 공식이 깨지고 있다. 2022년 3월 저는 샤르자 대학병원 관계자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를 공유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저는 자문위원이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열어보는 순간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힘찬센터 VIP 진료건 증가 월 평균 8건에서 15건으로 상승. 15건이요? 중동에서 VIP 진료는 아무한테나 안 맡깁니다. 병원 최고 의사, 최소 20년 경력, 해외 유학파, 왕실 추천 이력 있는 사람만 합니다. 외국인 의사가 VIP 진료 맡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한국 센터가 월 15건이라고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또 다른 문서를 받았습니다. 샤르자 대학병원 응급 VIP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비공개 문서였는데 병원 측에서 자문 참고용으로 보내준 거였죠. 거기 한 줄이 있었습니다. VIP 환자 오후 3시 도착 예정. 힘찬센터 박승준 센터장 대기 요청.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긴장했습니다. 응급 VIP라고요? 이건 보통 VIP가 아닙니다. 응급이 붙으면 왕족이거나 정부 고위 인사입니다. 그리고 병원 전체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힘찬 센터를 지목했다고요? 저는 그날 제가 알던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샤르자 대학병원 행정국장이었죠. 그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VIP 진료 누구입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왕족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왕족이 한국 의사를 찾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진료가 아닙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왕족은 실패를 감수하지 않습니다. 유럽 가고 미국 가고 스위스 갑니다. 검증된 곳만 갑니다. 그런데 샤르자 왕족이 샤르자에 있는 한국 병원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저는 공식 발표 문서를 받았습니다. UAE 현지 언론 보도였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샤르자 왕족 한국 의료진으로부터 성공적 관절 수술 및 재활 완료. 저는 그 제목을 3번 읽었습니다. 공개됐다고요? 왕족 진료는 보통 비공개입니다. 언론에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건 공식 발표였습니다. 실명까지 나왔습니다. 자신 모하메드 아바스 아슈르 로바리 67세. 샤르자 왕족. 무릎 관절 수술 및 재활 치료 완료. 담당 의료진 힘찬 관절 척추센터 박승준 센터장 및 의료팀.
저는 그 문서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실명이 나왔다는 건 왕족 측에서 허락했다는 뜻입니다. 아니, 허락을 넘어서 홍보하고 싶다는 뜻이죠. 왜요? 만족했으니까요. 저는 기사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거기 환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6개월간 걷기 힘들었다. 유럽 병원 상담도 받았고 미국 병원 진단도 받았다. 하지만 샤르자 대학병원 힘찬센터를 선택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여기가 가장 확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수술 후 3개월 재활을 거쳐 완전히 회복했다. 지금은 통증 없이 걷는다. 한국 의료진에게 감사한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치료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공식 인정이었습니다. 왕족이 유럽도 미국도 아닌 한국 병원을 선택했고 성공했고 공개적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중동에서 이건 엄청난 신호입니다. 이 병원은 왕족도 믿는다. 그럼 일반 환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믿습니다. 저는 그날 샤르자 대학병원 예약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힘찬센터 외래 예약이 폭발했습니다. 왕족 보도 나간 다음 날부터 예약이 3배로 늘었습니다. 물리치료 대기는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VIP 진료 요청은 하루 평균 5건에서 1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끝났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던 공식이 완전히 깨졌다. 중동에서 외국 병원이 성공하려면 왕실 신뢰가 필수입니다. 그 신뢰를 얻으려면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신뢰를 못 얻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병원은 3년 만에 얻었습니다. 왕족이 직접 치료받았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례가 됐습니다. 그리고 2달 뒤 결정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샤르자 대학병원 힘찬센터 확장 오픈식. 저는 그 행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자문위원이니까요. 저는 처음엔 안 가려고 했습니다. 외국 병원 오픈식 같은 건 많이 봤거든요. 보통은 병원장 인사말, 테이프 커팅, 사진 찍고 끝입니다. 그런데 행사 프로그램을 보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특별 참석 샤르자 국왕 셰이크 술탄 빈 무함마드 알 까심. 저는 그 이름을 3번 읽었습니다. 국왕이라고요? 국왕이 외국 병원 오픈식에 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국왕은 국가 행사에만 나옵니다. 병원 오픈식은 병원장이나 보건부 장관이 옵니다. 국왕은 안 옵니다. 그런데 샤르자 국왕이 온다고요? 저는 그날 행사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 눈으로 봤습니다. 샤르자 국왕이 왔습니다. 직접 왔습니다. 국왕은 힘찬센터 새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물리치료실을 봤고 수술실을 봤고 재활시설을 봤습니다. 그리고 박승준 센터장과 악수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숨을 멈췄습니다. 국왕이 외국 의사와 악수한다는 건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우리 국민을 잘 치료했다는 신호죠. 그리고 국왕이 연설했습니다. 샤르자 대학병원은 우리 국민을 위한 병원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 의료팀은 우리 병원을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제가 알던 모든 공식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국왕이 외국 병원을 치켜 세웠습니다. 공개적으로. 공식 석상에서. 이건 단순한 치료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권위가 움직인 겁니다. 저는 행사장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힘찬 센터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한국 의료의 이야기가 됐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제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25년간 써온 문장이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외국 병원은 성공할 수 없다. 저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썼습니다. 중동에서 한국 병원이 성공했다. 2023년 1월 저는 샤르자 대학병원 이사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자문위원으로서 정기 회의였죠. 그런데 회의 안건 첫 번째 항목을 보는 순간 저는 긴장했습니다. 힘찬 관절 척추센터 확장 계획 승인건.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증축이었습니다. 병원 별관 3층 전체를 힘찬 센터에 배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 공간의 2배 규모였죠. 수술실 2개 추가, 물리치료실 확장, 입원 병상 15개 증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제2센터 개설 검토 아부다비 또는 두바이 진출 가능성 평가 중.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멈췄습니다. 제2센터라고요? 보통 외국 병원은 축소합니다. 또는 계약 종료하고 떠납니다. 확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2센터라고요? 회의에서 이사회 의장이 발언했습니다. 힘찬 센터는 우리 병원의 자산입니다. 환자 만족도가 높고 병원 평판에도 긍정적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외국 병원을 자산이라고 부른다고? 보통은 반대입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 내부 갈등이 생긴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사 한 명이 말했습니다. 환자들이 힘찬 센터를 찾아옵니다. 다른 과 진료받으러 왔다가 힘찬 센터도 같이 예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전체 외래 환자가 늘었습니다. 저는 그 발언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힘찬 센터는 병원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원을 키웠습니다. 환자가 늘었고 평판이 올라갔고 수익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확장을 원한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힘찬 센터 최근 3년 데이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외래 환자 연 7만 2천 명, 수술 건수 연 2,200건, 물리치료 연 10만 회, 병상 가동률 90% 유지, VIP 환자 월 평균 15건에서 25건으로 증가, 환자 만족도 95%, 재방문율 88%. 저는 이 숫자들을 보면서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실패한 외국 병원들 숫자와 비교했습니다. 독일 병원 2년차 환자 수 40% 감소, 미국 병원 1년 반 만에 적자 전환, 일본 병원 2년차 계약 종료, 프랑스 병원 6개월 만에 VIP 환자 이탈. 힘찬 센터는 정반대였습니다. 3년째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보고서를 수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5년간 써온 보고서 분류 체계가 있었습니다. 성공 사례, 실패 사례 관찰 필요 이 3가지였죠. 힘찬 센터는 어디에 넣어야 할까요? 성공 사례?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분류를 만들었습니다. Korean Medical Model. 한국 의료 모델. 왜냐하면 이건 더 이상 한 병원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방식의 문제였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원스톱 진료, 내시경 수술, 물리치료 중심 재활, 환자 중심 의료. 이게 한국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동에서 먹혔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힘찬 관절 척추 센터는 중동 외국 병원 역사에서 최초로 장기 성공 사례가 됐다. 이는 단순한 의료기술의 승리가 아니다. 환자 중심 시스템과 현지 협력 모델의 승리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썼습니다. 이 모델은 한국 의료의 특징을 보여준다. 기술보다 방식, 경쟁보다 협력, 단기 성과보다 장기 신뢰. 저는 파일을 저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른 병원들도 따라올 거다. 그리고 제 예측은 맞았습니다. 2023년 3월 두바이 한 병원에서 저한테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병원 유치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4월엔 아부다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식 물리치료 시스템 도입 가능성 문의였습니다. 6월엔 사우디 보건부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한국 의료 협력 방안 논의 요청이었죠. 저는 이 연락들을 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동 의료계가 한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한국 의료 기술은 좋지만 중동엔 안 맞아라고 했습니다. 이젠 한국 의료 우리도 도입할 수 있나? 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9월에 UAE 의료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중동 7개국 보건 관료들이 모이는 행사였죠. 거기서 한 세션 제목을 봤습니다. 외국 병원 성공 모델 샤르자 힘찬센터 사례 연구. 저는 그 세션에 들어갔습니다. 발표자는 샤르자 대학병원 운영국장이었습니다. 그가 힘찬센터 3년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숫자, 그래프, 환자 만족도, VIP 진료 사례 전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식 시스템을 배워야 합니다. 환자 중심 의료, 원스톱 진료, 재활 중심 치료. 이게 미래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25년간 써온 문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중동에서 외국 병원은 성공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한국 병원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건 기준이 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 앉아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중동에서 성공한 외국 병원을 본 적이 없었다. 오늘까지는.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썼습니다. 성공은 흉내낼 수 있지만 기준은 흉내낼 수 없다. 한국 의료는 성공했다. 그리고 기준이 됐다. 저는 노트를 덮으면서 생각했습니다. 25년간 저는 실패를 기록했습니다. 독일 병원, 미국 병원, 일본 병원, 프랑스 병원. 모두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외국 병원은 중동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요. 하지만 한국 병원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왕족이 인정했습니다. 국왕이 지켜 세웠습니다. 병원이 확장을 요청했습니다. 중동 의료계가 모델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 한국을 빼고 의료를 논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닙니다. 한국은 기준입니다. 저는 분석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기록합니다. 한국 의료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이건 격이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